네,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석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월 8일 김희재 의원의 6인으로부터 전세 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19일 운영총무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신청사항입니다. 9월 18일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오늘 질문하시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9월 14일 이희자 의원, 9월 18일 김재헌 의원, 9월 19일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위원장의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해 유무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관하인 조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호흡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본 소양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의회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안전이 보장되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하고자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적극행정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피해자들이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여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제도를 주민중심의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었던 미비점과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진흥 조례안은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북항 일원이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거점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고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 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전국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도 출연금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의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 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호흡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한 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1항 동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근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덕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구 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임대차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가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동구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의원 이희자입니다. 제316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내 위기가구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강화 및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므로 위기가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동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계약을 통한 기간 연장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동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5년 연장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에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으로부터 사전에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의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돌봄 서비스 사업 등의 내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신력 등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2023년 12월 31일이 도래하기 전에 가족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신규 위탁에 따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성 등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어 가족 지원 서비스 통합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녹지 보전과 자연 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준의 명확화 및 개인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문구를 조정하는 등의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내 체육시설 위탁 관리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풋살장 등 4개소를 재계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계약을 통해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의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원활한 환경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위반 사항은 없다고 의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복리 정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 증대 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의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청구 민원에 대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도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과오납 부담금 환급 발생을 대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서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인중개사의 책무 규정 조항을 초과하는 등의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의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관리 및 지원에 있어 대상이나 지원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 정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 건강 정진을 위해 치매 환자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의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토로하겠습니다. 표결은 이 의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동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근익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동구 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체육시설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동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임대차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가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한 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계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예산계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 의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김희재 의원께서 하시고 답변자는 김진홍 구청장님, 한은정 일자리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지정하였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질문 시간은 총 20분이며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에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종료된 후 보충 질문 요지와 질문, 답변 방식,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한 보충 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 질문의 범위 안에 10분 이내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희재 의원께서는 질의대에 나와 구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구정 전반을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회는 우리 구의 자랑거리이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이바구페이에 대하여 그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도에 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추석 연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일자리 경제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질문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바구페이 월 평균 충전 금액과 사용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바구페이의 월 평균 충전 금액은 13억 5,200만 원이며 월 평균 사용 금액은 13억 4,400만 원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바구페이 연간 충전 금액을 보면 19년엔 23억, 20년도에 154억, 21년도에 152억, 22년도에 221억, 올해는 현재까지 110억입니다.
22년 금액이 현저하게 높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시기에는 부산에서 타 지역 화폐가 5%고 이바구페이만 10%의 인센티브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구민 전체 대비하여 이바구페이 발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동구민 인구 88,027명 대비 누적 가입자 수는 63,090명으로 발급률이 71.6%입니다. 네, 보다시피 사용 금액도 높을 뿐더러 고령 인구가 많은 동구임에도 70% 이상이라는 상당한 높은 수치로 지금 쓰고 있는데 동구민의 삶에서 이바구페이의 활용도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바구페이가 그만큼 지역 경제와 우리 구민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만 자리로 내려가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복지국장님 단상에 올라와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지역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혹시 일시적으로 인센티브 지급률 인상을 혹시 가능하신지 검토해 보셨는가요? 네, 일자리복지국장 최미영입니다. 네, 저희도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기존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그 충전 한도를 일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는 기존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명절 맞이 이벤트로 결제 금액이 40만 원 이상인 이용자 150명을 추첨해서 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는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세계 박람회 유치나 아니면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구민의 한 사람인데 이바구페이를 매우 저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 최초의 지역 화폐인 이바구페이에 대한 자부심이 또 나름 큰데 실제로 이바구페이로 인하여 우리 관내 지역에서 좀 더 소비하게 되는 것 등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라는 큰 명절 앞두고 이바구페이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인상이 아닌 충전 금액을 좀 늘렸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고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설 명절을 포함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념 또는 12월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조금 인상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이바구페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 등 분야에 추구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관광형 카드라고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서 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8 모노레일을 스케치한 컷이나 아니면 책마루 전망대 사진을 넣은 것, 그리고 최근에는 2030 엑스포까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드 구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5개형 그 키오스크 발매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앱으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이바구페이를 선정하였고 또 차이나타운 문화축제나 웹툰 이바구길 축제 등에도 이바구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축제를 홍보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바구페이 발매를 즉시적으로 발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5개형 키오스트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5개소 운영 중입니다. 부산역 그리고 168 모노레일 초량 생태하천, 부산 진시장, 자유시장 이렇게 5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즉시 발매가 가능하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혹시 그 키오스트를 부산역 내부나 혹시 관광센터가 지금 이제 부산역 광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혹시 위치 이동 검토는 혹시 가능하실까요? 지금 부산역의 현재 위치는 그 지하철 6번 출구 쪽의 광장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위치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전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하고 또 이제 부산역을 관리하는 곳이 부산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쪽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진짜 많은 관광객들이 눈에 잘 띄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그 이동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은 지역 화폐 중인 하나가 이바구페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 발전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키오스트 위치에 관한 부분도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이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홍 구청장님 올라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장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앞서 일자리 경제 과장님과 복지국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제가 드렸는데 이에 관련해서 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먼저 저희 이바구 지역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김희재 의원님께서 평소에 이바구페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바구페이가 발행을 하는 그 취지가 우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또 방지하고 또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역 상권 활성화 또 공동체 강화를 위한 이런 제도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바구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이 10%에서 지금 현재 5%까지 인하되었습니다. 이바구페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부산 동구에서 또 많은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인센티브 지급률이 7%까지 올리기 위해 혹시 추가로 혹시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바구페이는 2019년 8월 13일에 최초 발행이 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또 뜻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률을 10%로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약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2022년 거의 9월 달 경까지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는 이런 시점에 경기 침체라든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이런 정책적 발행의 차원에서도 10% 인센티브를 그동안 지급을 해왔습니다. 약 한 3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해왔는데 문제는 우리 동구 자체의 조례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11조 사항을 한번 보면은요, 지역화폐 금면의 6% 범위 내에서 6%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시 7%라든가 인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의 조례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금 현재 또 국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동백전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행정안전부 자체에서는 광역하고 지자체가 중복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국비는 부산시가 발행하는 동백전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그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로서도 이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또 7월 1일부터 캐시백 7%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동백전 이게 국비가 2%로서 230억, 시비가 5%에서 800억 이렇게 합쳐서 7%를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전이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동백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한데 이 문제는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이바구페이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구비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7% 상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인센티브 부분은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도 지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 9월 달부터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뭐 알고 계시겠지만도 이 상시 판매를 하는 이런 시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카드형은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율이 10%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에서 10%를 지금 현재 그 시책을 하고 있고, 또 모바일도 있는데 이 모바일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에 할인율 10%를 또 지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점을 또 참고를 하시면은 전통시장 쪽 활성화에는 오히려 이바구페이보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백전 같은 경우는 2%는 국비, 또 5%는 11호 운영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가 2%에 대해서는 좀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하셔가지고 예. 저희들이 뭐 시에다가,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산시와 각 지자체가 따로 이 지역 화폐를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같이 한 부산시 안에서 같이 서로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면서 국비라든가 시비 내려오는 것이 시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이래 공유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에는 온누리 상품권이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이 또 전통시장 외에 또 다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으나, 또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소비 촉진과 또 이바구페이의 활용성을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 협조 홍보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자리 복지국장님, 일자리 경제과장님께 부산시 최초의 지역화폐이자 동구의 자랑거리, 구민들의 삶에 어엿하게 자리 잡은 이바구페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바구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이 5%로 떨어지면서 실사용자로서 관내에서 조금 더 소비하려는 마음이 조금 무뎌진 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부산시의 타 지역 화폐는 실질적으로 7%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비해 형평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바구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행보다 2%를 더한 7%까지만 인상하더라도 다른 지역 화폐보다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자명한데, 본 의원은 우리 동구민의 삶에 어엿하게 자리 잡은 이바구페이 사업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활성화하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절실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동구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바구페이 인센티브의 인상에 대하여 꼭 좋은 방안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일자리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관광 등의 분야와 연계하여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객까지도 관광객용 종이카드라든지 일자리 지하철표처럼 쉽게 발급받아 동구에게 혜택을 받는 즐거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좋은 예로는 제주의 지역 화폐인 탐라정 같은 경우는 제주를 대표하는 귤이나 돌 하르방에 그려진 카드 디자인과 어플을 이용한 선 발급으로 우편 수령은 물론 그냥 제주에서 선불 카드를 바로 발급받는 관광객 누구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1회 발급은 카드 수수료가 무료이며 대형 마트를 제외한 제주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특히 시장 등 지역 경제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미 즉시 발급 가능한 키오스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들고 있습니다. 부산역, 북항을 끼고 있는 관문도시이자 관광도시인 만큼 이런 좋은 예를 참고하여 이바구페이 등 다양한 활용을 꾀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의 지역 화폐인 이바구페이 카드 자체가 여행 다녀오면 하나씩 사오는 냉장고 자석처럼 우리 동구의 기념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준홍 구청장님, 최미영 일자리복지국장님, 한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한흥정 일자리경제과장님, 최미영 일자리복지국장님,
김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전세 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에 걸쳐 전세 사기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동구는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2030 세대의 청년인 것을 감안하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더욱 과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는 본질적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 결정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 건물 시설의 안전, 유지, 관리,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에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희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김희재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에 걸쳐 전세 사기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동구는 예외는 아니다. 9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접수 현황은 909건이며 총 피해액은 1,062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우리 동구는 43건으로 그 피해액은 46억으로 절대 작지 않은 규모이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다수가 2030 세대의 청년인 것을 감안하면 당사자들에게 체감되는 피해 금액은 더욱 과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맞추어 전세 피해자 결정문을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정문 발급을 위한 심사에 수일이 소요하고 있으며 결정문을 발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여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다. 주택임차법상 현재 해당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고는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신탁 사기의 피해자 또한 특별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신탁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 건물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형사 고소 또는 공매, 개시 등 전세 사기 피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만 실질적인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원 내용의 대부분은 피해 주택에 거주하든 거주지를 옮기든 또 다른 대출을 해결 방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 대다수가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전세 보증 대출을 받아 이미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또 다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남은 인생 전부를 대출 상한에 소모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외에도 긴급 금융 지원인 대한대출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체 등 특정 조건을 필요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 결정문 발급부터 저리, 무이자, 대한대출 및 LH 주거 지원까지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계기관이 정확한 매뉴얼 없이 담당자마다 다른 안내를 받고 있어 직접 발로 뛰며 정신적, 시간적 피해까지 떠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유형 특성상 건물의 임대인이 연락두절 및 구속되어 건물 관리도 임차인들이 도맡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는 수도 및 전기 미납 요금부터 시작하여 소방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등 무수한 안전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며 추후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수영구 소재의 모 건물은 폭우로 인한 누전으로 배수펌프가 손상되어 임차인의 모금으로 약 2,500만 원의 장비 교체가 진행되었다. 이는 비단 수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 동구 주민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선제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의 실질적이고 피해자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 결정문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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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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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 건물 시설의 안전, 유지, 관리,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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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이희자 의원, 김재현 의원 그리고 김희재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 상임위원장 의원 이희자입니다. 우리 도시의 도로 대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이라 함은 골재와 아스팔트를 섞은 혼합물인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서 줄여서 아스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 산업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도로 운송 인프라의 중요성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되었고 그 결과 아스콘 포장재의 검은색 도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석유 부산물인 아스콘의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배출과 제조 공장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피해 사례, 그리고 이로 인한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법원의 폐쇄 명령 등도 중요하게 다뤄봐야 할 환경 차원의 문제지만 이 시간에는 확실한 대안이 있는 또 다른 아스콘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건설 현장이나 도로의 재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도로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사례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인해 그 발생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폐아스콘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로 반입되고 파쇄, 분쇄, 선별되어 우리 국토의 어딘가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아스콘의 매립은 자연히 우리 국토의 황폐화와 토양 오염을 유발시키며 그간의 지속적인 매립 작업으로 인해 이제는 매립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스팔트와 더불어 혼합되는 천연 골재 생산을 위한 석산 개발 역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이며 근래는 천연 원석을 구하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합니다.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의 원활한 수급과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본이나 독일 등의 유럽에서 거의 상용 수준인 폐아스콘의 재활용입니다.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되는 폐아스콘을 매립하지 않고 재생 공장으로 옮겨 폐아스콘에 들어있는 아스팔트를 뽑아 재사용하고 남는 폐아스콘도 골재를 섞어 도로 하부 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량 수입하는 석유의 부산물인 아스팔트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원가 절감과 함께 폐아스콘의 매립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으니 환경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엄청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아스콘을 재사용한 경기도는 감사원 평가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당시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하였다고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또 유럽의 폐아스콘 재활용률은 이미 70에서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신설과 유지보수 건설공사용 아스콘 사용량의 40% 이상을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 즉 재생 아스콘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도 건설공사 설계 지침을 통해 재생 아스콘의 의무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분리 발주하고 재생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무사항 준수 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가까운 서구와 영도구의 재생 아스콘 사용의 사례와는 달리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생 아스콘을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12월 31일 동구청 건설과에 접수된 부산시의 관련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아스팔트 포장공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도 없습니다. 다양한 사업에서 상당량의 절삭 아스콘, 즉 폐아스콘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산시가 권고하는 재생 아스콘을 발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석산 개발의 필요성을 줄이고 골재자원 부족의 문제도 해결하며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도 발생시키지 않는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우리 동구 행정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간 재생 아스콘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막연한 하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현장 관계자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만, 국내 기업이 재생 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정, 국가기술표준의 GR 마크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기술적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한한 지구 자원을 보호하고 토양 오염으로부터도 지구를 보호하며 예산도 절약하는 재생 아스콘의 사용량을 부산시의 의무 규정에 부합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동구 내 목욕탕 화재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랍니다. 부산포 개항 147년 만에
북항 제1단계 재개발 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친수 공간이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공원과 경관 수로를 포함한 친수 공간은 우리 동구 관내에 위치한 가장 큰 공원인 만큼 구민들에게도 그 의미가 클 것입니다. 이에 북항 친수 공간의 현 주소는 어떤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때입니다. 2008년 착공 이후 14년간의 기다림은 구민들의 크나큰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당초 22년 전면 개방을 목표로 했던 북항 친수공원은 2021년 12월 공원 일부 개방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조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쪽짜리 개방에 그쳐 있습니다. 조성된 시설도 부족하고 문제점도 많아 보였습니다. 무더운 날 햇볕을 피할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며 경관 수로에도 안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수레나 건초도미 등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잔디광장 근처의 야생화 단지에는 공사장 폐기물, 자재 등이 쌓여 있으며 공원에 식재된 나무는 10% 이상이 염분에 말라 죽었고 공원의 지하 주차장은 벽에서 물이 새는 등의 부실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도 접한 실정입니다. 이에 BPA는 민, 광, 공 전문가와 함께 북항 재개발 이관 시설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합동 점검이 5차까지 완료된 상태로 이후 10월까지 시설 하자 및 파손에 대한 보수 작업을 마무리하여 지속적인 사전 점검 및 보완 조치 후에 12월 시설공단으로 완전 이관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80여 군데가 넘는 하자 및 보수 문제를 남긴 채 완전히 조성되지도 않은 공원의 이관은 기관들의 졸속 행정이자 책임 회피로 보입니다. 동구의 지역 특성상 부족한 평지 부지에 이토록 넓은 공원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각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내버려져 있는 실정에 벤치 몇 개, 조명 몇 개로 친수공원 조성이 완성된 것입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공원이며 우리의 국력과 우리 삶의 현재를 보여주는 기반시설인데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해외에 소개해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북항 친수공원이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지와 연관성까지 고려하면 그 중요성에 비해 조성이나 관리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북항 친수공원은 해수부와 BPA가 북항을 재개발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마운 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바다를 동구민과 부산 시민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항만 재개발로 주변까지 조화를 이루어 완벽하게 조성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기관의 책임 회피와 이로 인해 다시금 경관을 조성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동구의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허근영 의원께서 발의해서 조금 전 통과한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북항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의 시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북항 친수공원을 누리고 나아가 관광특구로의 지정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민을 포함한 부산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공원과 바다를 안전하고 즐겁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시설을 잘 조성하고 철저하고도 책임성 있는 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항 재개발지이며 범국가적 과제인 부산 월드엑스포의 주무대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북항 친수공원이 하루빨리 제대로 온전하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북항 친수공원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김준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일 자천지역 김희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시작에 앞서 이번 9월 1일 우리 동구에서 목욕탕 폭발 화재로 인하여 김준홍 구청장님과 크게 다치신 2명의 소방관을 포함한 경찰 및 구청 공무원, 주민분들 등 총 24명의 부상자들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 화재 사고로 인하여 경찰관 한 분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큰 화재 사상을 입어 두 손을 쓸 수 없으나 간호비 지급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간병인 비용이 공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큰 관계 부처에서 큰 노력 부탁드리고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9월 1일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인 범일오동에서 목욕탕 폭발 화재로 인하여 총 24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다치게 되어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 동구 내에 화재 사건은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동구에서만 발생한 화재는 이미 57건이며 범일동에서만 16건, 그중에서도 범일오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3건 이상입니다. 현재 범일오동은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 지역과 보세 창고 등 관리가 어려운 비주거 지역이 약 70%에 달합니다. 특히 자천 범일 통합 2지구 구역 내에는 이번 같은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을 비롯하여 범죄 위험까지 존재하는 많은 공폐가 등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지역도 자천 범일 통합 2구역 내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대형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많고 특히 소방차의 진입로가 크게 마땅치 않으며 방치된 폐공가와 함께 실제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공간들은 그 위험과 함께 좁게 붙어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화재 현장 옆에 건물에서 몇몇의 주민분들이 공포에 질려 구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한 현장들을 직접 나가 살피면서 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이 지역의 자천 범일 통합 2구역 재개발 사업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먼저 할 수 있는지 따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면 건축법이나 중대재해법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역 자체적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부족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도시가스가 없어 골목에 방치된 LPG 가스통 등 수많은 위험 요소가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등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사전조사 예방 조치에 대해 근거 조례마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사고 예방에 문제에서 안일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이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에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등을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 즉 재산권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혹시나 폐공가 등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구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부산광역시 동구에는 최소한 자천 범일 통합 2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지역을 포함하여 골목이나 길에 방치된 LPG 가스통 위험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성 검토를 토대로 구청과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안전조치 등 이번 범일오동 화재 사건 같은 위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구민들의 안전에 대하여서는 다른 무엇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모두 함께 모든 지원 아끼지 않고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구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내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